자, 안녕하세요. 백선백점 영양고사 기출문제풀이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 시끌시끌 시끌시끌. 자, 1권 이제 영양고사 임용 준비에 대한 문제들에서 기출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35선입니다. 100개 가려고 하는데 벌써 35번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하지만 아직도 65개가 남았으니까 또 계속 열심히 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영양 임용 준비서 시끌시끌 377쪽 1권에 있는 377쪽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1, 2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 내용이에요. 자, 세균성 식중독은 발병 메커니즘에 따라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 문제가요. 답 말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세균성 식중독의 발병 메커니즘을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 그런데 최근에는 중간형 부분을 없애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감염형과 독소형으로만 주로 보거든요. 개론서들이. 이 출제는 특이하게 오래전 버전인 중간형까지도 이제 말을 넣었다는 거죠. 황색 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균은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램 양성균이다. 그램 양성. 그램은 뭔지 아시죠? 미생물을 나눌 때 그램 양성이냐 그램 음성이냐 두 가지로 나누니까. 그러나 산소 요구성은 서로 달라. 황색 포도상구는 1번,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은 2번이다. 자, 여기서 고민이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 산소 요구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다. 객관식이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주관식이다 보니까 산소 요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거는 뭐예요? 호기성과 혐기성으로 나눠요. 그쵸? 우리가 그램 양성 아까 양성이냐 음성이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산소 요구성도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구나. 얘는 뭐 혐기성, 쟤는 뭐 호기성, 혐기성 뭐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약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게 강하게 호기성이 있어. 자, 뭐냐? 호기성은 호기성인데 공기가 없으면 막 죽어버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절대 호기성 또는 한쪽으로 성향이 몰렸다. 그래서 편성 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약간 호기성이에요. 약간. 이런 건 뭐예요? 미호기성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의미냐? 산소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적은 산소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들을 이제 미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혐기성도 뭐예요? 똑같아요. 절대와 편성 혐기성. 절대 혐기성. 자, 얘도 역시 약간만 혐기성이네. 그럼 그걸 앞에 뭘 붙이죠? 통성 혐기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산소 요구성을 호기성이냐 혐기성 OX냐라고만 분류를 한 건지 이렇게 4개 형태로 나누는 것을 분류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성이 없는 게 이 두 가지 모두 다 혐기성 균들인 거예요. 포도상구균이나 보툴리누스균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혐기성이냐 호기성이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단 하나 더 내려가서 4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임용 준비를 하실 때에 산소 요구성을 하실 때에는 가능한 한 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황색 포도상구균은 통성혐기성. 얘는 뭐예요? 혐기성. 산소가 있으면 싫어해. 산소 없는 걸 좋아해. 하지만 산소가 있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통성혐기성 포도상구균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누스균은 절대혐기성. 이거는 산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죽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형태로 알려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통성혐기성이냐
절대 염기성이냐 이 부분을 구분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36선이에요. 시끌시끌 1권 37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 1에 해당하는 식중독 유형 한 가지와 2에 해당하는 원인균 한 가지를 쓰시오. 자, 살아있는 식중독 세균이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장관 내 점막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잠복기가 비교적 긴 식중독. 자, 우리가 아까 세균성 식중독 바로 뒤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 세균성 식중독 어떻게 나요? 발병 메커니즘 따라서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살아있는 세균 식중독 세균이 장의 점막에 침입해서 잠복기가 비교적 긴 식중독. 뭐예요? 감염형 식중독이죠. 그래서 1번은 감염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해요. 자, 감염형에 해당하는 2는 그램 양성 통성 현기성 무포자 강균 원인 식품으로는 살균하지 않은 우유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쭉 나와봤더니 수막염 폐혈증 6% 이상의 소금 농도에서도 생존 가능 냉장 온도에서 생장 가능 이 정도면 뭐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놈이죠. 소금에서도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소금에도 강해요. 냉장에도 강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는 뭐 수막염이나 폐혈증 질병도 좀 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고를 지대로 치는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터지면. 자, 그런데 얘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것의 대표적인 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선 100점 영양교사 기출문제 풀이 좋아요 해주고 구독해도 눌러주세요.